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SNC랩 장선영 대표입니다. 네, 저희 SNC랩은 웹 접근성, 사용성 컨설팅과 웹사이트 구축 전문 기업으로 웹 접근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웹 접근성 교육을 준비해 봤는데요. 웹사이트 전체를 만드는 개발자 교육이 아니라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웹 접근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웹 접근성이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웹 접근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웹 접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장애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통계적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약 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80% 이상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장애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WHO에서는 장애의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장애를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술로 인해서 한쪽 팔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다른 한쪽 팔로 휴대폰을 써야 하거나 또 지하철에서 한쪽 손으로 어딘가를 잡고 있거나 짐이 많아서 또 한쪽 손으로만 휴대폰을 조작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장애의 범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영구적인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장애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상황적 장애 외에도 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고령화에 대한 장애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6.4%로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약 40년 후에는 인구 절반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인구 고령화와 함께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매해 전 연령 모든 층에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중 특히 70대에서 평균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자들의 온라인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특히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런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2020년 지마켓 옥션 자료에 50대 이상 실버 용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매우 급증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체적인 장애, 또 상황적 장애,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나 쉽게 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중증인 시각장애 손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얘기로 제 아버지께서 최근에 시력이 많이 저하되셔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그동안 평생 한 번도 안경을 써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령화와 함께 시력이 저하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각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전체가 안 보이는 것뿐 아니라 일부분이 보이거나 일부분이 안 보이거나 또 지저분하게 보이는, 앞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각 장애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지각 장애, 신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우리는 상황적인 시각 장애를 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밝은 빛에서
화면에 글씨를 읽어야 할 때 만약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낮으면 잘 읽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화면에 너무 작은 글자가 보이게 되면 글자를 인지하기도 어렵고 또 글씨를 쓰다가 타이핑을 하다 오타가 유발되는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 접근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이제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핸드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저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화면에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이런 버튼이 없는 스마트폰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쓸까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 SNC랩에서 웹 접근성 사용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김중필 연구원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삶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전화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왔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배송되는 새벽 배송 서비스, 배달 음식. 생각만 해도 정말 편리하죠.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삶 역시 바꿔놓았는데요. 결과는 같지만 진행 과정은 조금 다른 지마켓의 배달 서비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달앱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폰에는 보이스오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크린 리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상에 보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보이스오버 초점과 하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음성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골 매장, 배달 매장 카테고리, 먹물, 링크, 치킨, 링크, 한식, 링크, 중식, 방문함, 링크. 카테고리를 탑색하고 있습니다. 중식, 방문함, 한식, 중식, 방문함, 링크. 중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식, 방문함, 링크. 피자 슬래시 양식, 피자 슬래시 양식 탭. 중식 탭. 피자 슬래시 양식, 피자 슬래시 양식 탭. 보이스오버 초점이 여전히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루터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기능이란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값 단위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른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동일한 항목, 버튼, 정렬, 버튼. 4. 머리날 레벨 유료. 배달 동강 로고 동강 438 8.000원 이상. 동강 매장에 진입하겠습니다. 기호 2일 오전 10. 유료. 배달 동강 로고 동강 438 8.000원 이상 배너 이미지 스마일 클럽 최대 2점 스마일 클럽 배달료 2점. 지금은 할인 정보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스마일 클럽 최대 2.3분 스마일 클럽 자세히 보기 배너 이미지 링크 이미지 밤한 원산 배너 이미지 링크 이미지 밤한을. 할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정보 값이. 지금부터 음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탕수육 플러스 짜장이 18,000원 체크 상자 18,000원 야외. 하나의 세부 항목이 파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루터 기능을 활용하여 탐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화면을 소리로 들으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제하기 과정까지 모두 쭉 이어져 있는데요. 지금의 이 과정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잘 만들게 되면 시각장애인들도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적립금액 산세복 최종 결제 금액 머리날 레벨 3 17,000원 진행하겠습니다. 17,000원 결제하기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바로 접근성이죠. 접근성이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따뜻한 기술입니다. 학자는 말합니다. 접근성이란 불편하고 불필요한 기술이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불편하고 불필요한 기술이 제공되지 않아 등을 돌린 소비자가 27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장애인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웹 접근성 준수가 잘 되어 있으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매우 편리하고 쉽게 우리의 온라인 주문 과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웹 접근성은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이 계단을 경사로로 바꿔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경사로를 단순히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림처럼 휠체어 사용자까지 고려해서 경사로의 각도를 조절해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웹 접근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웹사이트에 접근하게 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웹 접근성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웹 접근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웹 접근성이란 것은 웹을 처음 만드신 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www.gmarket.co.kr 이렇게 쉽게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경이라고 합니다. 이 팀 버너스-리 경은 월드와이드 웹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개발한 과학자인데요. 이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는 이 웹을 만들 때부터 이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즉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웹 접근성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팀 버너스-리 경이 최초의 웹 브라우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인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게 됐고요. 1999년에 국제표준화기구인 W3C에서 웹 접근성의 근간이 되는 표준인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제정이 됐고요. 드디어 2007년에 한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는 2013년까지 모든 법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조금씩 웹 접근성이 확대되어서 2014년에는 이 웹 접근성에 대한 공정성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또 웹 접근성 인증마크 설립, 인증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웹 접근성 준수를 하고 있고 또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 웹 접근성 동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은 2010년부터 꾸준히 이제 실제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서 또 불편한 점들을 국가에 진정을 하고 또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2010년에 첫 번째 장애인의 진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진정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롯데리아, 대한통운, 그리고 최근 2017년에 가장 많은 규모의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3곳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마트, 롯데쇼핑, 지마켓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대체 텍스트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매일매일 업로드 되고 있지만 그 제품에 시각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품의 상세 설명 중에 유통기한이나 영양 성분, 이런 상세 스펙 정보가 너무 작게 표시되어서 저시력자가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대체 텍스트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스크린 리더로 접근할 수 없거나, 또 특히 가장 중요한 할인 혜택 같은 그런 혜택 등에 대한 내용들에 접근이 어려워서 시각장애인들은 이 혜택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웹 접근성은 어떤 근거로 이런 소송을 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웹 접근성은 먼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2013년 4월 11일 이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리를 받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처벌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만약 소송이 걸리거나 이제 진정이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고의성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수정을 하지 않고 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렇다면 그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웹 접근성은 대한민국의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PC와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PC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 표준이 있고요. 현재 2.1까지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부분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 있고 또 2.0까지 현재 국가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국가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또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표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 기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인데요. 크게는 4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작게는 24개의 검사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은 웹사이트를 전체를 개발할 때는 모두 지켜야 되지만 우리 쇼핑몰 운영자분들은 쇼핑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PC와 마찬가지로 4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비슷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터치 기반의 디바이스에 맞는 내용으로 지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마켓 그리고 또 옥션 운영자를 위한 또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잠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마켓 메인 화면입니다. 스크롤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이 보이는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그 옆에 있는 화면을 한번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옆에는 분명히 G마켓이라고 써있고 G마켓 화면 같은데 마치 디자인이 깨진 상태로 텍스트만 보이는 것처럼 지금 화면이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화면, 오른쪽 화면은 실제로 디자인을 제거시킨 마크업 화면인데요. 아까 앞서 보셨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는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디자인이 빠진 상태의 이런 텍스트 기반의 화면을 읽어내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스크린 리더가 읽어내는 것과도 비슷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의 검색 로봇도 스크린 리더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빠진 상태의 텍스트 기반의 화면들을 읽어내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은 구글 검색 엔진에서 조금 더 검색이 잘 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예제는 에센시랩이 금융이나 쇼핑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트들을 컨설팅하면서 저희가 주로 나타나는 빈번한 문제점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히어로 이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히어로 이미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웹 디자인에서 히어로 이미지라는 것은 이 웹사이트의 큰 웹 배너들 중앙에 크게 눈에 띄는 이런 배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슬라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 사용되는 제품 또 행사 안내 이미지가 한 이미지 안에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정보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많은 텍스트가 있지만 바로 아래 영문으로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ALT라는 코드 옆에 옥션 별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실제 로봇은, 실제 스크린 리더는 이 Alt 안에 있는 이 정보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저 텍스트들을 실제로는 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품 상세 이미지 중에 스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스펙 내용들을 조금 요약된 정보만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구매자들은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하여 제품 구매를 포기하거나 아예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쇼핑몰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 중에 이제 수량을 증가시키는 버튼에 대체 텍스트가 상품 수가 1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버튼이 다른 화면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